네, 저희 해외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담당하시는 김영태 연구원을 다시 만났는데요. 오늘 그 AM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제목이 밝아진 미래예요. 진짜 미래 더 밝아진 거 맞습니까? 네, 더 밝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이 이미 조금 시너지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네. 살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관심이 높은 종목일 것 같은데 오늘 AMD로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5월 중하순 정도예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면은 AMD 주가가 전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 실적도 좀 발표를 했었고 사측의 설명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을 먼저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AMD 같은 경우는 인텔이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인텔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AMD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런 흠잡을 곳 없는 정말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빛났던 거는 데이터 센터 부문이었다. 그리고 PC 쪽도 지금 업황 자체가 좀 많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PC는 이제 둔화 혹은 이제 쇠락의 길만 남았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들인데 사실상 AMD 같은 경우는 이 PC 부분에서도 성장이 좀 나왔어요. 네. 성장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인텔의 점유율을 이제 뺏어가면서 이제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이엔드 비중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텔이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빠졌었는데 1분기 실적이 AMD는 반대로 한 2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PC 시장에서 이제 침투율 자체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질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PC 시장의 지금 둔화 아니면 쇠락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죠? 네. 반도체 기업도 주가 빠지는 것도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AMD가 좀 특출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특출나게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2019년 3분기 이후로 이제 점유율 자체가 기존에는 한 20%대 찍었으면 괜찮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레벨업이 됐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 구성 자체도 중저가 시장에서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옮겨가는 걸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주목받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 쪽인데요. 네. 데이터 센터 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8% 성장이 나왔거든요. 인텔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제 성장성만큼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상반기를 이끌었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저희는 이제 중국보다는 북미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공급망 차질이 일단 먼저일 거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2분기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네. 정부 규제 이런 것도 좀 있었을 테고요. 맞습니다. 기술 기업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이 데이터 센터 쪽은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미 쪽이 높다 보니까 인텔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이 나왔고 이런 북미 쪽의 그 데이터 센터 시장 이 침투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즈랑 이제 과거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좀 협업을 좀 확대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탑재량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이제 저희가 성장성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인텔과 페이스북이 좀 공고한 관계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네. 사이를 AMD가 드디어 좀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PC 시장 전체는 성장이 좀 둔화하더라도 인텔에서 뺏어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주제가 자일링스 인수로 더 밝아진 미래예요. 네. 자일링스라는 기업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인수해서 진짜 미래가 밝아진 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일링스 인수도 정말 희대의 인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표현될 만큼 네. 40억 달러 이상 돈을 들였죠. 그런데 이제 AMD가 자일링스랑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을 거고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AMD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PC랑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근데 자일링스가 노출된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어떤 분야로까지 좀 진출을 해 있어요? 이제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 그러니까 산업 쪽,
뭐 제조업 쪽 이런 쪽으로 이제 FPGA라는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요. 네. 뭐 반도체죠. 근데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해서 각 용도별로 맞는 그런 맞춤형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반도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CPU에 이제 그 결합을 시켜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디에 쓸지는 이제 이 회사들의 이제 성장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히 이 비즈니스 확장성은 이미 이 자이링스를 인수함으로써 네.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나 데이터 센터 쪽에서 좀 둔화가 나오더라도 확실히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업종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첫 합작 이제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이링스랑 뭔가 같이 뭔가를 하는 네, 거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추진 중인 그런 로보틱스 플랫폼이랑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FPGA의 장점을 또 갖다가 놓고 이제 여기서 좀 효율화를 우리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PC랑 데이터 센터에 집중됐던 것보다 이제 PC 쪽은 또 둔화가 계속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창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부분 네.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AMD의 칩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들어가는데, 지금도요? 네,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FPGA랑 섞어서 이제 더 이거를 효율화시키고 이제 노출도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제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브리드 칩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이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특허도 이미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시너지가 나왔을 때 앞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PC랑 데이터 센터에 집중됐던 그런 모멘텀들이 네.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목에서 자이링스 인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렇게 반도체 업계 내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인수가 과연 마무리될 수 있을까? 규제 이슈가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네. 이거는 클리어가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의문점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뭐냐면은 FPGA가 차세대 칩이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은 아직까지 좀 그렇게 범용이 될 것이냐 이런 데 좀 의문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 두 기업 간의 그 제품군이나 엔드마켓이 좀 겹쳐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거는 좀 걱정을 우리가 덜 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범용성 자체는 사실 이 FPGA는 현재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부수적인 역할을 좀 합니다.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CPU가 우리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CPU에 들어가는 연산의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역할,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범용성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아니면 좀 강화, 틈새 뭐 이 시장?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FPGA를 이제 잘 못하던 AMD가 이런 업계 1위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확실히 역량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연산 능력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개선을 이뤄내서 제품의 이제 성능 면에서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뭐 시장이 겹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CPU랑 FPGA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CPU가 메인이면 FPGA가 분명히 보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겹쳐서 타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너지가 더 기대되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또 질문이 좋은 거 알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뭐 다 알겠는데 왜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냐? 그러면은 뭐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쭉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주가가 언제부터 그럼 좀 반등할 걸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참 되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그런데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매크로 이슈가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던가 네. 아니면 추가 하락까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매크로 이슈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는 하반기 좀 지나서 정도는, 그때쯤에는 아마 이 시장에 반등이 나올 텐데,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지금 베타가 큰 상황이라서 확실히 더 눈에 띄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크로 환경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은 뭐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뭐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뭐 아날로그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방어적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반등 시그널이 좀 기대가 되는 시점에는 확실히 AMD나 엔비디아 같은 베타가 큰 종목들을 좀 세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좋아요, AMD가 좋아요 이렇게 좀 물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두 업체가 뭐 시장을 공유는 하고 있어요. 네. GPU라는 특성 때문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AMD의 이제 사업비 중에서 GPU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도 AMD의 GPU 점유율은 20%를 왔다 갔다 해요. 20% 네. 위아래로 내외로. 그렇다 보니까 이 GPU보다는 AMD는 CPU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인텔이지 엔비디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CPU는 AMD, GPU는 엔비디아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보실 네. 필요가 있겠고 시장 전체를 본다면 당연히 묶어서 보셔야 되겠지만 뭐가 더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냥 두 개를 묶어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 상방을 본다면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실제로도 AMD의 뭐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 엔비디아가 주가도 같이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까지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AMD 자이링스 인수로 더 밝아진 미래라고 주제를 삼고 공부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